자, 쿠팡 4분기 실적 박살났다. 1조 6천억 보상금 폭탄 맞고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그렇다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네이버 종토방이나 뉴스 기사 몇 줄 쓱 읽고 남들 다 아는 뻔한 소리나 하려고 마이크 켠 거 아니니까요. 대중들은 97%나 날아간 4분기 영업이익 숫자랑 1조 6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보상금 규모에만 경악합니다. 아, 쿠팡 망했네. 이마트나 네이버가 이제 반사이익 제대로 보겠네? 아직도 이런 1차원적인 생각 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계좌가 파란불로 물들고 뉴스에서 연일 위기론을 떠들어대면 그 당연한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자,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상위 1% 투자자들은 지금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회계 처리 방식과 고정비 레버리지의 역방향을 봅니다. 12월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명히 뼈아픈 실책 맞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할 만큼 쿠팡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였죠. 그리고 그 대가로 3,300만 명에게 5만 원씩 총 1조 6,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숫자를 두고 당장이라도 쿠팡 금고가 거덜날 것처럼 떠듭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조 6천억 원이 내일 당장 쿠팡 통장에서 현금으로 우르르 빠져나갑니까? 아닙니다. 이 보상안의 실체를 정확히 뜯어봐야 합니다. 2026년 내내 고객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쿠폰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매출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역설적이게도 이 어마어마한 보상안은 고객들을 쿠팡 생태계에 억지로라도 묶어두는 족쇄, 즉 초대형 마케팅 예산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서 쿠팡의 파이를 빼앗아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쿠팡이 수년간 수십조를 쏟아부어 전국 단위로 깔아놓은 그 미친 듯한 물류망, 후발주자들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해자는 바로 이겁니다. 수천만 개의 상품을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가져다주는 이 거대한 물류 인프라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 촘촘하게 짜인 배송 라우팅 알고리즘, 그리고 전국을 덮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까지. 이것이 바로 경쟁사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번 4분기 적자 전환의 진짜 핵심은 보상금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서 물류센터 팽팽하게 풀가동시켜놨는데 12월 사태로 매출이 살짝 꺾여버리니 거대한 고정비를 감당 못하고 마진율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겁니다.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배송기사님들은 출근해 있는데 실어나를 물건이 평소보다 줄어들면 배송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인프라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잠시 헛돈 거지 회사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재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초대형 유람선이 쌩쌩 잘 달리다가 암초를 만나서 승객들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금을 현금 나발로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배 타시면 최고급 뷔페 무료로 드립니다 한 겁니다. 당장 이번 분기 선사 장부상 이익은 끔찍하겠죠. 배를 수리하느라 긴급 자금도 썼을 거고요. 하지만 승객들은 내년에도 꾸준히 그 배에 타야만 합니다. 강력한 락인 효과죠. 다른 배로 갈아타려다가도 아 맞다 나 뷔페 쿠폰 남았지 하면서 다시 그 유람선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본업의 노이즈에 가려져서 그렇지 대만 진출이나 신사업인 쿠팡이츠 같은 부문은 악재 속에서도 여전히 30% 이상 맹렬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든든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할 타이밍에 헛발질이 나와서 뼈아픈 건 팩트입니다. 신사업에 쏟아부을 총알을 본업에서 벌어와야 하는데 이번 4분기에는 그 파이프라인이 일시적으로 막힌 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 시장에서의 세 자릿수 성장률이나 배달앱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쿠팡의 생태계가 한국을 넘어 그리고 단순 쇼핑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장의 4분기 실적 쇼크나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면서 공포의 물량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 압도적인 인프라 퀄리티와 시장 장악력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겉핥기식 악재 뉴스만 보고 던질 때가 언제나 진짜 기회였습니다. 대중의 공포는 곧 자산의 할인표를 의미합니다. 제가 늘 시뮬레이션 돌려가며 수백 번, 수천 번 증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타이밍,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려고 들면 필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 싹 빼고 얄팍한 시장 예측일랑 집어치우십시오. 우리가 세워둔 일정한 룰에 따라 기계적으로 아주 지루할 정도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으니 장기적인 평균 단가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집니다.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출렁일 때 멘탈 꽉 붙잡고 정해진 원칙대로 꾸준히 모아간 사람만이 결국 몇 년 뒤에 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쓸데없는 노이즈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산 기업에 훼손되지 않은 본질만 묵묵히 보십시오. 흔들리는 건 쿠팡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일 뿐입니다. 영상 끄려고 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영상 끄신 분들은 딱 절반의 진실만 안고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속 한구석에 아직도 찝찝하게 남아있는 진짜 공포, 제가 뭔지 정확히 압니다. 바로 소송 리스크와 정부 과징금 폭탄이죠. 댓글 보면 벌써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 주주들한테 집단 소송 걸렸다더라. 한국 공정이랑 계보위에서 과징금 때리면 4조 원 날아간다더라. 쿠팡 진짜 이번에는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런 1차원적인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십니까? 자, 지금부터 상위 1% 기관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에 숨겨진 우발부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계적인 매수를 멈추면 안 되는지 그 진짜 바닥을 샅샅이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쿠팡의 연례보고서 폼 10K를 제대로 뜯어본 분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뉴스 포털에 검색하면 복사 붙여넣기에서 나오는 앵무새 같은 기사들 말고 진짜 원문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장부의 우발부채로 공시했습니다. 미국 회계기준상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은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장부에 확정된 숫자로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보고서에 뭐라고 적었느냐? 아직 초기 단계라 최종 결과나 재무적 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투자자인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장 4조 원이라는 뜬구름 잡는 찌라시 과징금이 내일 아침 쿠팡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 분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합니다. 한국 정부 기관의 뼈를 깎는 조사가 끝나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쿠팡이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쿠팡의 든든한 본업인 로켓배송 생태계에서 매 분기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으로 그 어떤 과징금 충격도 유연하게 흡수하고 남을 강인한 재무적 체력을 만들어 놓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과거 미국의 아마존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14년에 아마존이 파이어폰이라는 자체 스마트폰을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시장에서 시원하게 말아먹고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고 손실을 단 한 분기에 다 떨궈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가 애널리스트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존의 시대는 끝났다. 유통이나 하던 회사가 무슨 주제넘게 하드웨어냐 하면서 목표 주가 반토막 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은 언론의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주식을 던졌죠. 그런데 그 뒤에서 대중의 비명소리가 난무하던 그 이면에서 아마존은 과연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친 듯이 깔고 있었고 락인 효과의 끝판왕인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쿠팡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 진출, 명품 플랫폼 팝패치 인수, 배달의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 남들은 유출 사태 보상금 때문에 쿠팡이 벌어둔 돈 다 까먹고 망한다고 손가락질할 때 쿠팡은 미래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될 신사업들의 여전히 피 같은 자본을 공격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세 자릿수 폭발적인 성장률 찍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유통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거대한 물류 인프라의 복제입니다. 한국에서 10년간 피 흘리며 증명해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대만에 이식하고 있는데 그 초창기의 불가피한 적자를 감수하지 못해서 쿠팡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당장 폐기한다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에서 내일 당장 터질 슬롯머신 잭팟을 찾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조 6천억 원짜리 보상 쿠폰, 이것도 소비자 심리학 관점에서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5만 원짜리 보상이라고 해서 쿠팡이 고객 계좌에 현금 5만 원을 쏴주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쓸 수 있는 조건부 쿠폰 여러 장으로 쪼개서 지급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비자가 그 5만 원의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결국 쿠팡에서 자기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쿠팡 앱을 지웠던 사람도 아 맞다 나 보상 쿠폰 들어왔지 하면서 다시 앱을 깔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아주 무섭고도 교묘한 락인 전략입니다. 위기를 초대형 마케팅 기회로 뒤집어버린 경영진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수백 개의 영상으로 무식할 정도로 지겹게 적립식 매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쿠팡이라는 기업의 찬란한 미래만 보고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막대한 목돈을 특정 가격대에 한 번에 다 박아 넣었다면 지금 같은 4분기 실적 쇼크와 어지러운 뉴스 헤드라인 한 방에 멘탈이 산산조각 나서 홧김에 손절 버튼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세워둔 엄격한 룰대로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묵묵히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아수라장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뚝 떨어진 엄청난 박앤세일 기간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주가가 20%, 30% 무너져 내릴 때 줏대 없는 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지만 원칙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투자금으로 쿠팡의 귀한 지분을 30%나 더 긁어모을 수 있는 황금 같은 박앤세일 기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백테스팅 결과와 수익률 곡선 보여드렸죠. 이런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악재로 인한 깊은 하락장 구간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고 꾸준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가며 기계적으로 지분을 모아간 계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이 먼지 같은 악재들이 서서히 걷히고 거대한 물류 본업의 진짜 가치가 다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상승장 초입에 들어섰을 때 그 바닥에서 모아둔 물량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수익률의 복리 마법을 뿜어내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과 나의 나약한 심리 사이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쿠팡이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전국구 메가 물류센터가 어제 갑자기 불타서 없어졌습니까?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켓 배송 알고리즘 서버가 해킹당해서 영구적으로 복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영진의 데이터 보안 관리라는 아쉬운 실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아주 값비싼 청구서를 이번 분기에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조차도 떠나간 고객을 다시 쿠팡의 거미줄 같은 생태계로 억지로라도 불러들이는 쿠폰이라는 형태의 마케팅 비용으로 영리하게 회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이런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노이즈들이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해자가 깊은 위대한 기업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억눌러 줄 때 진짜 뼈를 깎는 공부가 되어 있는 극소수의 투자자들만이 그 달콤한 과실을 싼 값에 조용히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기사 제목과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여러분의 피 같은 주식을 헐값의 세력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주식창 닫으시고 알림 다 끄시고 다음 달 우리가 약속한 매수일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본업에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시장의 미친 변동성은 우리가 절대 통제할 수 없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우리의 계좌에 들어가는 매수 버튼과 정확한 수량은 철저하게 우리의 차가운 이성과 원칙 아래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진득하게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십시오. 시간과 복리의 마법은 결국 얄팍한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자들이 아니라 기업의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본 우직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곱씹어 보시면서 이번 주말 멘탈 단단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진짜 1% 투자자 여러분, 다음 시뮬레이션 데이터 업데이트 영상에서 더 냉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